이탈리아에서 24일 발생한 강진에 따른 생존자 수색 구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진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희생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뉴욕 브롱스에 위치한 몬트피어 병원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김성수 씨가 당한 병원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시위로 한인 약 50명이 집결해 병원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한 한인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중위 일본 대사관에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소머셋 카운티 브리지워터에서 차량 한 대가 걷고 있던 2명의 보행자를 튀어 이들 보행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오후 4시 반 브루클린에서 길을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친 뺑소니 차량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 직원을 사칭한 이메일과 전화 사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뉴스투데이 오늘 첫 소식, 이탈리아 지진 피해 소식부터 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24일 발생한 강진에 따른 생존자 수색 구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진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희생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구조당국은 25일 오후 사망자가 24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소방 구조대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 5,400여 명이 생존자를 찾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진 때문에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곳엔 최초 지진 발생 후 이틀째인 25일까지 460여 차례나 진동이 감지된 상황입니다. 실상 당국은 현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중부 마귀주 차오크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강진으로 인해 불교 유족 붕괴와 파손 피해는 모두 23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파칸 왕국이 있었던 만달레이주 바칸의 유적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칸에서 확인이 된 사원과 불탑, 사리삽 등 불교 유적 피해 건수는 18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교 유적들은 미얀마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보물이었으나 이번 지진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뉴욕 브롱스에 위치한 몬트피어 병원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김성수 씨가 당한 병원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시위로 한인 약 50여 명이 집결해 병원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브롱스의 몬트피어 병원. 오늘 11시부터 이곳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2014년 10월 의문의 폭행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어 뇌 연화증으로 투병 중인 김성수 씨에 대한 병원 측의 사과가 주된 시위 내용이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이곳 에어컨 정비기사로 병원 내 기계실에서 폭행을 당했으나 병원은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내가 키우는 개가 동네 애를 물어도 가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 괜찮으냐 그러는데 자기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묵묵부답이고 가족하고 만나지도 않고 가족에게 사과 편지도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서 50여 명의 한인들은 이 또한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종차별을 멈추고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스티븐 세피어 병원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최윤희 회장이 이끄는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뿐 아니라 김성수 씨가 사고 전 다니던 교회인 뉴욕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들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번에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피해, 폭행 사건을 당하셨는데 2년 전의 일인데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The Voice for Justice for Kim's Family라고 하는 후원단체를 조성했습니다. 시위는 약 2시간 이어졌으며 사물놀이와 함께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었던 만큼 병원 주변에는 병원에 관계된 직원을 비롯해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병원 직원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자신 역시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이번 폭행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이번 김성수 씨 폭행 사건은 지난 2014년에 있었는데 이 사건은 아직 해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윤나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2014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김성수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부인인 김모 씨에게 기계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리며 괴롭힌다고 말해왔습니다. 2014년 10월 6일 병원 내 기계실에 있던 김성수 씨는 머리에 둔기를 맞아 두개골이 파열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김성수 씨의 부인이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사건이 병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그동안 김성수 씨가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과 기계실 내부에는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를 증거로 평소 괴롭힘을 가해왔던 동료 직원 3명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식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뉴욕 학부모협회가 지속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뉴욕주 상원의원인 토니 아벨라 의원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끝에 사건 발생 1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1월이 돼서야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으로 아무런 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윤희 학부모협의 회장은 김성수 씨의 현재 상태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달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요, 그 두개골이 깨졌으므로 이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깨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래서 막 이렇게 퉁퉁 부은 상태고, 황따라는 것은 미국에서 불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테러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보니까 이거는 분명한 범죄고. 한편 김성수 씨의 부인은 아직까지 몬트피어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인 박정자 씨는 1년째 미국에 머무르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자 씨는 오늘 시위에도 참여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애가 저렇게 다치게 된 걸 원장이 좀 만나서 어떻다는 걸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이 병원에서 알아요. 아는데도 병원이 워낙 크니까 누르고 그냥 무조건 회피하고 도망가려고만 그러는데 양심대로 살고.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병원비를 비롯한 금전적인 부담 역시 피해자 가족이 모두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KBTV 윤날입니다. 어제 퀸즈 칼리지에선 이번 가을학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을 위한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환영회에선 한국의 해라는 주제 아래 한국문화 행사와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칼리지에서 2016년 가을학기 환영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물놀이패가 교정 내로 들어서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퀸즈 칼리지는 한국의 해라는 주제로 매년 학생들에게 한국문화 행사와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한국문화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에 더 참여를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이 행사의 도입 취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퀸즈 칼리지는 이날 6천여 명의 신입생들을 받았고 교내 한국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한 한인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 일본 대사관에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25살과 24살인 김형구, 김한결, 김태우 씨 등은 지난 6월 27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어제 주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워싱턴 DC 수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2개월간의 활동을 설명한 뒤에 김한결 씨가 대표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또 집회에서는 성명을 낭독해 일본 정부가 먼저 군 위안부라는 이름의 성노예 동원 행위를 인정한 다음 공식적이고 명백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인 7일에 뉴욕 일본 총영사관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소머셋 카운티 브리짓워터에서 차량 한 대가 걷고 있던 2명의 보행자를 쳐 이들 보행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오전 3시 15분경 루트 22 브리지워터 노스 아담스빌 로드 인근에서 2004년 토요타 시에나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걷고 있었던 29살 남성과 23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도요타 차량 운전자는 상해를 입어 소머셋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루트 22의 차량 운행은 오전 8시 반이 지나서야 재개돼 사고 인근 지역은 교통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오후 4시 반 브루클린에서 길을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친 뺑소니 차량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영상 속의 검은 미니밴은 6살 아이를 치고 잠시 멈추는 듯 싶더니 서둘러서 도주합니다. 현재 아이는 엉덩이 쪽에 고관절 탈구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어제 오후 브루클린 보로 파크 41가와 포트 해밀턴 파크웨이를 지나던 검은 미니밴의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직원을 사칭한 이메일과 전화 사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이민 수속을 거치고 있는 신청자들을 겨냥해 이메일 또는 전화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기 유형으로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다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수속과 관련해 수수료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청구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이민서비스국의 인증이 담긴 공식 봉투와 용지를 사용해 우편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지역의 단기 렌트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시의회는 지난 18일 원래 회의를 갖고 단기 렌트 근절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안은 30일 이내에 단기 렌트를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 최대 $1,250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이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단속 전담반이 마련돼 이미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도 단기 렌트 금지 조례안을 제정하고 곧 단속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학 시즌을 맞아 미성년 대학생들의 음주 단속이 강화됩니다. 뉴욕주 경찰과 주류국, 알코올, 마약남용 방지서비스국, 차량국 등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뉴욕주 전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음주 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합동 단속반은 음주 단속 일환으로 가짜 신분증 단속을 펼치며 주 경찰 캠퍼스 성폭력 전담반은 각 대학의 개학 행사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수사관을 파견해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는 현재 만 21살 이상이 돼야 술을 살 수 있습니다. 뉴저지 차량국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어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차량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대기자들로 인해 항상 길게 대기줄이 늘어져 있는 뉴저지 차량국. 어제 뉴저지 랜돌프에 위치한 차량국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차량국 온라인 서비스에 붙던 기존의 거래 수수료를 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뉴저지 차량국 서비스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른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뉴저지 차량국 오피스 이용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또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일의 만료 기간을 운전자의 생일에 따라 지정해 차량국 서비스 이용자를 매달 고르게 분배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익스프레스 라인을 만들어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민권센터가 한인사회 노년층 주민 등과 함께 노인 아파트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 아파트 신청과 분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불편 사항들을 토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됩니다. 현재 뉴욕시의 노인 아파트 현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으로 신청자들이 대기자 명단에 등재하고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극히 운이 좋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곤 대개 4년에서 10년까지 기다려야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입주 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권센터는 노인 아파트 캠페인 준비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오는 31일 오후 5시 플러싱 도서관 3층에서 개최합니다. 민권센터는 주민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뉴욕시 노인 아파트 운영 체계를 개선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해 시정부기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간담회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층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가을학기 새 시작에 앞서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뉴욕시경의 백구경찰서가 플러싱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줍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는 금요일 롱킴 하원의원과 뉴욕시경 109 경찰서가 함께 플러싱 학생들에게 백팩과 학용품 등을 선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신 선물을 받는 학생들은 교내 왕따 또는 괴롭힘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서약을 해야 합니다.
롱킴 하원 의원은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교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행사는 오는 금요일인 26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109 구역 내서 열립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계속해서 한일사회와 미국,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신임 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지난달 귀임한 박종현 민원 담당 영사의 후임으로 신원식 영사가 새로 부임했고, 또 이달 중순에 귀임한 송강일 동포 담당 영사의 후임으로는 손영호 전 수단 대사관 탐사관이 부임했습니다. 지난 12일 귀임한 박기동 뉴욕교육원장 후임으로는 이용학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재외동포 교육 담당관이 부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포 담당 영사인 허정혜 영사는 전영희 정무 담당 영사와 자리를 교체했습니다. 세계한인 무역협회 차세대 무역스쿨이 25일부터 27일까지 뉴저지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총 10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뉴욕의 5차 차세대 무역스쿨은 뉴욕과 뉴저지 등 미동부 9개 지회가 통합돼 리더십 교육과 기업 경영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9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플러싱 병원에서 뉴욕 가정상담소 청소년 리더십 커뮤니티 프로그램 YCP 가을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뉴욕 가정상담소는 현재 고등학교 9학년 혹은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 학생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이들은 뉴욕 가정상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YCPT는 한일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노력하는 지역 고등학생 그룹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스스로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 사이에 모여 가정폭력 퇴치와 예방을 위해 토론하며 리더십을 기릅니다. 중국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이뤄질 경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우찬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드는 지역의 전략 균형과 중국의 전략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 지역에서 사드 배치는 만만치 않은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사드가 중국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드의 레이더 탐측 거리가 621마일에 달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이민 공약 완화 방침을 점점 구체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3일 나쁜 사람들을 내쫓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다 동의한다면서도 이곳에 15년, 20년간 산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쫓아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집권 시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군을 만들어 모두 쫓아내겠다는 자신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는 오는 3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유세에서 구체적인 이민 공약 완화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박 3일간의 캘리포니아 투어에서 1,800만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시간당 27만 달러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모금 행사에서 클린턴이 거액을 모을 수 있었던 건 헐리우드 스타부터 실리콘밸리 거물까지 클린턴의 후원금을 보탠 것이 주요했습니다. 크레딧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해외에 나가 소비하는 미국인들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해외 결제 수수료로 구입하거나 현금 서비스 액수에 근거해 1에서 3%를 부과해왔습니다. 지난해 해외 여행길에 나선 미국인들의 숫자는 총 7,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연방 상무부의 예측으로는 약 10%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 티켓을 휴대전화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IRR은 이번 주부터 모든 노선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기차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MTA ETIX로 스마트 휴대전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은 구간별, 기간별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기차 차장에게는 구매한 이 티켓을 보여주면 됩니다. 휴대전화 티켓 판매는 LIRR뿐만 아니라 메트로 노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이어집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져 한낮은 덥지만 늦은 밤과 이른 오전 공기가 다소 차가운데요. 내일은 일교차가 더 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고 오후에는 천둥, 번개 예측됩니다. 이날 한낮 최고 기온 화씨 93도, 섭씨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화씨 73도, 섭씨 2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27일 토요일은 온종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2도, 섭씨 22도 되겠습니다. 28일 일요일도 맑고 화창하겠고 한낮 기온도 그리 높지 않아 야외 활동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2도, 섭씨 22도 되겠습니다. 29일 월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껴 곳에 따라 소나기로 발전 가능성 있습니다. 늦은 밤에도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 예측됩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내일 정오 이후 곳에 따라 천둥, 번개 가능성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